저도 플라워를 처음 배울 때 예쁜 걸 배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어디서 배울까 보다 이걸 배워서 나는 무엇을 하게 될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런 고민은 입문자라면 아마 누구나 거치는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일 텐데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나는 취미로 배우려는 건지 아니면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만큼은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SNS에서 좋아 보이는 레슨만 따라가다 보면 시간과 비용을 들였음에도 배운 결과가 애매하게 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준이 있어야 선택도 배움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호텔 웨딩 플로리스트로 현장에서 결과를 내야 하는 환경에서 일해왔고, 그래서 플라워 레슨을 볼 때도 예쁜 작품 하나보다 혼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구조인지를 우선시 하는데요. 플라워는 처음 어떤 기준으로 배우느냐에 따라 이후 방향이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알게 되면 지금 내 단계와 다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보이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 내 단계에 맞는 플라워 레슨을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될지가 분명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그대로 묻어있는 저희의 플라워 레슨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먼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꽃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술보다 어떤 기준으로 배우기 시작했는지가 오래 남습니다. 같은 꽃을 배워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중심으로 배워왔는지에 따라 이후 작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입문 단계에서는 잘하는 것보다 어떤 흐름 안에서 배우는지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꽃다발 수업을 들어도 한쪽은 사진용 작품을 완성하는 데서 끝나고 다른 한쪽은 포장부터 시간 조절, 재현 방법까지 함께 배웁니다. 꽃은 같지만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달라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디자인만 보고 레슨을 선택합니다. 물론 스타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서 느낀 것은 디자인 외적인 부분이 훨씬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꽃의 수급, 컨디션 관리, 작업 시간과 인력, 비용 계산 같은 것들인데요. 이 부분을 언제 처음 접하느냐에 따라 이후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기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얼핏 베이직 레벨에 해당하는 스타터 코스임에도 창업반 코스의 커리큘럼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창업의 시작 단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타터 코스를 수강하셔도 이러한 관점과 흐름은 수업 안에서 함께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호텔 웨딩 플로리스트로 일을 시작했고 정해진 기준과 일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시기가 꽃을 하면서 제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케이션 전반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일본 회사는 플라워 사업부 외에도 F&B, 웨딩 플래닝, 연회 등 여러 사업부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플라워팀 매니저였지만 웨딩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F&B 파트에 잠시 트랜스퍼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낯설었지만 플로리스트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관리자 역할을 위한 과정 중심의 경험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경험을 통해 웨딩과 호텔 서비스 전반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작업 방식과 기준을 경험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정답이 아닌 배경에 따라 배움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초 단계의 스타터 코스는 처음 배우는 분들께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꽃을 다루는 기본적인 감각을 차근히 익히는 데 초점을 둔 과정입니다. 꽃의 구조, 물성, 손에 익히는 방식, 작업 속도 같은 것들인데요. 근사한 코스 요리를 내놓기보다 좋은 식재료를 고르고 도구 잡는 방법부터 익혀야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반복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영역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잘 만든 결과물보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는데 혼자 하려면 막막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디자인은 비슷한데 결과가 매번 달라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기준을 재정리해야 하는데요.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는 건 의미가 없듯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도를 다시 펼쳐보는 거죠. 레시피 선택부터 컨디셔닝 상태, 작업 순서, 주의점, 마무리 같은 기본적인 흐름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기본이 어느 정도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걸로 실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단계부터는 중급과 중상급 레벨로 진입해 공간을 읽고 디자인하는 법과 보다 심도 있는 컬러 팔레트를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디자인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고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 감각도 함께 익히게 되는데요. 차를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신호를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실전 주행을 배우는 단계인 거죠. 중급 단계는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와 더불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일의 구조 안에 넣는 연습을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호텔, 웨딩, 브랜드 협업, 공간 작업처럼 실제 제가 현장에서 요구되는 방식들을 기준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흐름, 관리 방식, 실제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함께 다뤄지게 됩니다. 제가 해외 워크숍을 열고 레슨을 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단지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가위, 나이프 잡는 법은 충분히 유튜브에 다 있죠. 중상급 코스부터는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않는 의도를 읽어내는 감각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담당자가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속뜻은 우리 브랜드가 우아해 보이길 원하는지 혹은 더 젊고 감각적으로 보이길 원하는지 알아챔이거든요. 저는 수강생 분들에게 많은 꽃 이름을 외우기보다 그 사람의 비즈니스를 꽃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관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요. 이렇게 디자인 교육과 더불어 사업 컨설팅에 가까운 접근도 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호텔 플로리스트로 일하며 웨딩을 비롯해 브랜드 행사, 셀러 웨딩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왔는데요. 경험이 많다는 것은 단지 화려한 작업을 많이 해봤다는 의미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었는지를 쌓아온 그동안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타일은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업과 선택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베이직, 중급 과정은 하나의 스타일을 따라하기보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글씨체를 똑같이 베끼는 법이 아니라 계속 써내려 가면서 나만의 손글씨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드린 기준이 이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준으로 기초 단계부터 방향을 잡아 중상급 단계까지 이어가고 있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게 취미로 끝날지 일로 이어질지 고민 중이라면 영상 후에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는 입문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이후 작업과 커리어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과정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계를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줄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